치매를 앓는 할머니가 간병인을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그 간병인의 정체가 밝혀지자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늦은 오후 주택가 골목길은 평온했습니다. 가로수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아스팔트 위에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죠. 이 조용한 동네 한편에 자리한 단층 집에서 윤복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여든을 넘긴 나이에 치매를 앓고 있지만 그분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점심 드실 시간이에요. 한서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다가왔어요. 26살의 서윤은 이 집에서 간병인으로 일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죠. 단정한 외모에 항상 친절한 미소를 지니고 있어서 윤복 할머니도 서윤을 무척 따랐습니다. 아, 서윤아 고맙다. 윤복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도 서윤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죠. 하지만 가끔 서윤을 바라볼 때면 묘한 기분이 드셨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 낯익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점심을 먹은 후 윤복 할머니는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서윤이 정성스럽게 약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약의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치매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 약은 혈압 조절용이고요. 이건 치매 진행을 늦춰주는 거예요. 서윤이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윤복 할머니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자 40대 중반의 여성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조미라라고 해요. 미라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르신께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윤복 할머니는 미라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동네에 50년 넘게 살았는데 저런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기억이 흐릿해서 확실하지 않았어요. 어머, 정말 고맙습니다. 서윤이 대답했어요. 할머니 새로 오신 이웃분이세요. 미라는 윤복 할머니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보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요. 순간 윤복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어도 이런 이야기에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생겼거든요. 서윤도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런 건 아들이 다 관리하고 있어요. 서윤이 재빨리 대답했죠. 미라는 아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군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미라가 나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윤복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강재민이 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42살의 재민은 회사를 운영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일주일에 2번은 꼭 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오늘따라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좀 이상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재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다 그런데 재민아. 윤복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어요.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구나. 재민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시지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 항상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어떤 일들이요? 약이 이상해.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달라진 것 같아. 윤복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이상한 여자가 왔어. 보험 이야기를 하더라고.
재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근 들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들이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었거든요. 서윤이 부엌에서 나와 인사를 했어요. 아, 재민 씨 오셨군요. 할머니께서 오늘 조금 예민해하고 계세요. 서윤은 평소와 같은 친절한 미소를 지었죠. 약 복용도 거부하시고요. 그래요? 어머니가 원래 약 드시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긴 해요. 재민은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서윤의 미소가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은 후 재민은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어요. 서윤이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죠. 어머니, 서윤 씨는 어때요? 잘 돌봐드리나요? 친절하긴 해. 그런데 가끔 이상해. 윤복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씀하셨어요. 내 물건들이 자꾸 없어져.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히 있던 건데. 재민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치매 증상일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일이었거든요. 어머니의 방을 둘러보니 평소보다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서랍 안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어머니, 혹시 통장이나 도장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그건 서윤이가 안전한 곳에 보관해 준다고 했어. 윤복 할머니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어디인지 까먹었구나. 재민의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아무리 간병인이라고 해도 어머니의 중요한 서류들을 맡아두는 것은 이상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서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재민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긴장되어 들렸어요. 재민은 서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서윤은 계속 시선을 피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을 나서며 재민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단순한 치매 증상일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차 안에서 재민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복 할머니는 잠들기 전 서랍을 조용히 열어보셨어요. 분명히 있던 금반지가 없어져 있었거든요. 기억이 흐릿해도 그 반지만큼은 확실히 기억하고 계셨죠. 돌아가신 남편이 선물해준 소중한 물건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재민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집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서윤이 외출한 사이 재민은 조심스럽게 거실과 복도, 어머니 방 앞에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들을 설치했습니다. 재민아, 뭐 하고 있니? 윤복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어보셨어요. 아,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작은 장치를 달고 있어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알 수 있게요. 재민은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죠. 그날부터 재민은 스마트폰으로 집 안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틀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서윤이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동안 조용히 서랍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물건 하나를 주머니에 넣더니 서랍을 다시 정리했죠. 재민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의심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날이었어요. 조미라가 다시 집을 찾아왔는데 서윤과 둘이서 몰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미라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아직은. 하지만 아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서윤의 대답이 불안해 보였죠. 서둘러야 해. 너무 오래 끌면 위험해. 미라가 재촉하는 목소리였어요. 재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를 노리는 사기 조직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죠.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거든요. 그날 밤 재민은 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서윤이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어머니와 대화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기억나는 게 더 있으세요? 이상했던 일들 말이에요. 윤복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애, 서윤이 말이야. 가끔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 무서운 게 아니라 뭔가 슬픈 것 같아. 슬프다고요? 응. 마치 원망하면서도 미안해하는 것 같은 복잡한 표정이야. 윤복 할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끔 내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가 떨려. 재미는 어머니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한 사기꾼이라면 그런 복잡한 감정을 보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뭔가 더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더 관찰한 결과 재미는 더욱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윤이 가끔 어머니를 돌볼 때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그리고 미라와 만날 때마다 갈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서윤이 미라에게 말하는 것이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준비한 게 얼마인데. 내 어머니 일 때문에 시작한 거 아냐? 미라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재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윤의 어머니? 이 일에 어떤 개인적인 사연이 얽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떤 사연이든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노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윤복 할머니는 잠들기 전 중얼거리셨어요. 진숙이 어디 갔을까? 꿈속에서라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재미는 그 이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재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죠. 서윤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재미는 일찍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이 아직 오기 전이었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진숙이라는 분 기억나세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윤복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또렷해졌습니다. 진숙이, 김진숙. 그 애 참 불쌍했지.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옛날에 작은 반찬 가게를 했을 때 일하던 애야. 성실하고 착한 애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 가게 돈이 없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진숙이를 의심했거든. 나도 그때 진숙이를 믿어주지 못했어. 윤복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중에 진짜 도둑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진숙이는 동네를 떠났고 재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혹시 서윤이 그 김진숙의 딸이라는 건 아닐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서윤이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재민과 윤복 할머니의 진지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재민은 결심했습니다. 서윤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이야기요? 김진숙 씨에 대해서요. 재민이 직설적으로 말했죠. 그 순간 서윤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복 할머니는 서윤을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너 진숙이 딸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눈빛, 진숙이랑 똑같은 눈빛이었어. 서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는 김진숙의 딸 한서윤이에요. 재미는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하게 들어보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동네에서 쫓겨나셨어요. 그 후로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시다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께 복수하고 싶었고요. 윤복 할머니는 서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진수가,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서윤은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를 직접 돌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도 그때 일을 후회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조미라 언니가 계속 부추겼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가자고. 재미는 모든 퍼즐이 맞춰져 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약을 바꿔치기 하고 물건들을 빼돌린 건가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복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너무 좋으셨어요. 진심으로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고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려 하시는 걸 봤거든요. 윤복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진숙이 딸아,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다오. 서윤의 고백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재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동정심,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윤복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놓지 않으며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진숙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내가 그 애를 믿어줬어야 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어요.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니를 원망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리워하기도 하셨죠. 할머니가 어머니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시절을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재미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나요? 간병인으로 들어온 것도? 네. 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조미라 언니를 통해 알게 됐어요. 할머니께서 간병인을 구하신다는 걸요. 언니는 이미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복수할 기회라고 부추겼죠. 윤복 할머니는 서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셨어요. 치매를 앓고 계시지만 지금만큼은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진숙이 눈빛이야. 정말 똑같구나.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낯이 익더라니. 할머니.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정말 할머니를 미워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당하신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할머니도 그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사셨다는 걸 알았어요. 재미는 서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약을 바꾼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어머니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었잖아요. 서윤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약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색깔이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성분은 똑같았어요. 조미라 언니가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럼 실제로 훔친 건 뭐가 있나요? 재민이 엄격하게 물었죠. 반지 하나, 그리고 작은 장신구 몇 개요. 서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다 여기 있어요. 아직 처분하지 않았어요. 차마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윤복 할머니는 그 반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반지, 너희 아버지가 처음 선물해 준 거야. 없어졌을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서윤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어머니를 위해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와 지낼수록 어머니도 할머니를 사랑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재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서윤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미라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자. 일정을 앞당겨야겠어. 서윤이 문자를 보더니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언니가, 조미라 언니가 오늘 모든 걸 끝내자고 해요. 재미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조미라는 확실히 사기꾼이니까요. 잠깐, 윤복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윤이 먼저 그 여자를 만나보게 하자.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말이야. 서윤이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니? 서윤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언니를 설득해 볼게요. 이 일을 그만두자고요. 저녁 6시 약속 장소인 근처 카페에서 서윤과 조미라가 마주 앉았습니다. 재미는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녹음도 준비해놨죠. 만약을 대비해서 경찰에도 미리 연락해둔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조미라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일을 끝내기로 했잖아.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언니,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뭐라고? 조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금까지 준비한 게 얼마인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좋은 분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서윤은 고개를 들어 조미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일도 할머니가 평생 후회하며 사셨던 거예요. 조미라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그런 연기에 속았구나. 늙은이들은 다 그런 식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야. 내 어머니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벌써 잊었어? 아니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할머니는 진심이었어요. 어머니를 정말 딸처럼 아끼셨던 거고 그 일을 평생 후회하셨던 거예요. 후회는 무슨, 그냥 늙어서 약해진 거지. 조미라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어쨌든 이미 시작한 일이야. 늙은이 통장에서 1,000만 원만 빼면 끝이야. 반반씩 나누기로 했잖아. 재미는 녹음을 확인하며 긴장했어요. 조미라의 범죄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해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야, 한서윤. 조미라가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너 혼자 양심 발견한다고 끝나는 줄 알아? 이미 공범이야, 공범. 경찰한테 신고당하고 싶어? 저는 상관없어요. 서윤도 일어나며 맞섰어요.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거예요. 조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말 바보구나. 그 늙은이가 뭐라고 그래? 내 어머니 원수인데. 어머니의 원수가 아니에요. 서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가장 많이 아껴주셨던 분이라고. 그냥 오해였을 뿐이라고. 재미는 깜짝 놀랐어요. 서윤의 어머니도 마지막에는 윤복 할머니를 용서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조미라는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 혼자 이 일을 추진했는데. 언니가 혼자 하세요. 저는 빠질게요. 서윤이 일어서려 하자 조미라가 손목을 잡았어요. 안 돼. 너 때문에 이 일이 틀어지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때 재민이 다가왔어요. 손 놓으세요. 조미라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누구세요? 윤복 할머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화는 모두 녹음됐습니다. 재민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조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사기 미수죄로 신고할 예정이에요. 경찰도 이미 연락해놨고요. 재민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서윤은 재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처벌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할머니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카페 밖에서 윤복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오셨어요. 재민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내가 직접 봐야 할 일이니까. 윤복 할머니는 서윤에게 다가가셨어요. 서윤아, 고맙다.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줘서. 서윤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윤복 할머니는 서윤을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어요. 일어나거라. 내 어머니한테 잘못한 건 내가 더 커. 이제 우리 함께 잘못을 바로잡자꾸나. 카페에 도착한 경찰은 조미라를 연행해 갔습니다. 조미라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녹음된 증거와 서윤의 증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서윤도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재민과 윤복 할머니의 선처 요청으로 훈방 조치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서윤은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뭐 하고 있니? 윤복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짐을 싸고 있어요, 할머니. 이제 가야죠. 서윤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한 일을 생각하면 더 이상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재민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서윤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지만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순간의 모습은 진짜였어요. 잠깐만요. 재민이 말했어요. 서윤 씨,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건가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네. 처음엔 정말 복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지내면서 제 마음이 변했어요. 할머니가 어머니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그 일을 얼마나 후회하고 계신지 알게 됐거든요. 윤복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할머니가 부탁이 있어. 네, 할머니. 이 집에 남아다오. 윤복 할머니의 말에 재민이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내 어머니한테 직접 사과할 수는 없지만 너한테라도 속죄하고 싶구나. 할머니. 서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할머니를 속였는데 어떻게 속였다고? 윤복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진심으로 돌봐줬어. 그건 거짓이 아니었잖니. 처음 마음이 어땠든 상관없어. 지금 내 마음이 진짜니까. 재민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의 판단력을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서윤 씨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윤복 할머니는 재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재민아,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도 사람 보는 눈만큼은 아직 살아있어. 서윤이는 착한 애야. 다만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지. 서윤은 무릎을 꿇고 재민에게 말했어요. 재민 씨,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할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간병인 급여도 받지 않을게요. 그냥 할머니 곁에 있게 해주세요. 재민은 서윤의 진심을 느꼈어요. 돈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그녀의 마음이 진짜라는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재민이 말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의 중요한 일들을 모두 저와 상의해야 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어머니 상태를 체크할 거예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해요. 그리고 제가 가져간 물건들도 모두 돌려드릴게요. 윤복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 됐구나.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그날 밤 서윤은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복수는 그만할게요.
할머니도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할머니를 사랑하게 됐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유는 정말로 급여를 받지 않고 윤복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죠. 하지만 재미는 서윤의 생활비는 따로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된 이상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윤아,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같이 산책할까? 윤복 할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요즘 할머니의 상태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함께 있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신 덕분이었어요. 좋아요, 할머니. 근처 공원에 벚꽃이 피었다던데 구경하러 가요. 서윤은 할머니의 외투를 챙겨드리며 말했어요. 공원에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윤복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할머니가 내 어머니한테 못다 한 말이 있어. 어떤 말씀이세요? 사랑한다고. 정말 딸처럼 사랑했다고 전해주고 싶어? 윤복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믿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서윤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어머니도 할머니를 사랑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할머니가 자신을 가장 아껴주셨던 분이라고.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는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더 크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인 오해와 상처가 드디어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재민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서윤 씨 여기 계셨군요. 재민아, 와서 앉아라. 윤복 할머니가 손짓하셨어요. 재민은 두 사람 사이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윤 씨 취업건 말이에요. 서윤이 깜짝 놀랐어요. 취업이요? 네, 제가 아는 요양원에서 간병 경력이 있는 분을 찾고 있더라고요. 물론 어머니 돌봄은 계속하시되 오전에만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서윤은 감격했어요. 정말요? 하지만 할머니 돌봄에 지장이 없을까요? 윤복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가야지. 젊은 사람이 일도 해야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 해.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마라. 하지만 서윤 씨, 재민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니까 당신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어머니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인생도 소중하거든요. 서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옛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윤복 할머니는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시며 웃으셨어요. 재민도 가족이 늘어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서윤이 말했어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정말 나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할머니 손녀가 된 것 같아요. 너도 내 진짜 손녀야. 윤복 할머니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재민이도 이제 너를 진짜 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어. 재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밤늦게 서윤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할머니도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재민 씨도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시죠? 사진 속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윤복 할머니는 잠들기 전 중얼거리셨습니다. 진수가, 이제 마음 편히 쉬어도 돼. 내 딸 잘 돌볼게.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그림자 속에 오랫동안 숨어 있었지만
결국 진심이 그 모든 어둠을 밝혀낸 것이었어요. 세 사람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